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영원한 매트릭스라면 그 매트릭스를 운영하는 원칙은 인과응보다 이거예요. 우주는 원인과 그것에 적당한 결과라는 영원한 원칙이 작동 안에서 등장한다. 산책가의 늠름한 틈에 서 있는 저 누군가 오래전 그 나무를 그 장소에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신반반으로 니트나무 씨가 어디에선가 날라왔고 그것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고 오랜 세월과 자연의 혜택과 시련을 경험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늘을 날아오는 사에게 보금자리를 기꺼이 되었다. 우리는 인과의 명백하고 정당한 관계를 저스티스라는 게 저스티스 문제거든.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이며 반칙일 가능성이 많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 모든 미세먼지에서 시작하여 저 높이 하늘에 떠서 지구를 움직이는 태양까지 단세포 동물서부터 인간까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란 정교한 관계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유지된다. 우주한 만물들은 인과의 절묘한 조화를 유지하게 스스로 조절한다. 만일 이 우주의 조화가 조금이라도 무너져버리면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우주 이전의 상태, 혼돈으로 돌아간다고요. 혼돈이란 인과라는 질서와 이전의 상태이거나 그 질서의 파괴다. 모든 것이 인과 원칙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인간의 생각, 말, 행위도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에게 오는 행과 불행도 사실 이 원칙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칙, 인과관계 원칙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적으로 한 생각, 무심코 던진 말, 그리고 남 모르게 저지른 행위라도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인과는 완벽한 정의가 우주를 지탱하듯이 인간의 삶과 공동체 인과라는 정의를 통해 전개된다. 인간이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결과까지는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겠지만 그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인생은 산수의 합과 같다. 더하기와 빼기만 배운 초등학생이 곱하기와 나누기 문제를 풀지 못한다. 곱하기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인과응보라는 원칙에 곱하기가 미적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신곡의 주제예요. 인과응보, 꼰트라빠소다. 이게 꼰트라빠소. 꼰트라빠소라는 인과응보를 써요. 라틴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꼰트라와 고통을 당한다 빠소, 빠띠오의 합성. 지상에서 자신한 악한 행동을 지역에서 그대로 자신이 당하다. 콘트라파스는 단테 신곡의 주역편의 주제이며 연옥편에서 잘 주장한 주제인데 단테는 인과응보와 깐트로포스라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서 빌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광경, 아까 단테가 사실은 이 점성술 마법사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특별히 독자들한테 그 mixed feelings, 이 사람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독자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행부터는. 그래서 19행, 세디오 라시레토. 독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용하시면 당신의 독서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쓴 글을 통해서 뭔가 알으십시오. 자,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 얼굴이 눈물이 흐리지 않아 마르게 유지했는지,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고 유지했는지. 왜 슬퍼하면 베르길리가 날 꾸짖을까 봐. 슬퍼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연민을 느끼고 나도 그들의 하는 행위를 용인한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얼굴을 마르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제가 우리 동료 인간들의 모양을 가까이서 너무 뒤틀어진 왜곡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흘린 눈물이 지금 완전히 자신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봤더니 딱 봤더니 베르길리우스 자신의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아니 단테야 너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갖고 이 인페르노 건너가지도 못하고 퍼가토리오 가지도 못해 왜 이런 거 갖고 울어? 라고 꾸짖는 거예요. 저는 거친 능선에 있는 바위에 기댔다. 울었습니다. 이 몸을 지체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인도자가 나에게 말했다. 보세요. 너는 안고 아직도 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보냐 그랬어요. 너 아직도 점쟁이야 혹시? 너 바보야? 너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쓴 거예요. 여기 이제 28행과 29행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신기한 단어예요. 제가 퀴 여기에서는 밑에 등장하는 키 누군가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에 따라서 퀴와 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세요. Qui vive la pietà. 여기에서는 죄인들에 대한 동정이 이게 벤이 완전히 ben morta 생략되었죠. 죽을 때 신은 없지만 신에 대한 pietà 신심이 vive 살아난다. 번역이 힘든 문장이에요. 신이 자신의 재판에 고통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신이 자신이 재판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한다? 그런 분 없다. 신은 고통 없이 이런 일을 하는데 신도 고통을 동반하면서 재판한다고 이것처럼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이게. 각줄 한번 보세요. 15번. 28항의 퀴, 여기와 29항의 키, 몸하는 사람이 지칭한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 만일 단테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다면 퀴는 지옥이고 여기 지옥이고 키는 단테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단테가 이 주머니 점쟁이를 위해서 울었다면 퀴는 8안의 네 번째 주머니고 키는 점쟁이들을 유형한다. 여기서 신이 자신이 재판의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람보다 더 불경한 데 누구인가? 이 사람도 불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9명의 9부류의 점쟁이들이 등장하는 것이 31행부터 등장한다. 첫 번째 점쟁이가 암피아라우스. 암피아라우스는 스타티우스의 테바이드에 등장하는 점쟁이에요. 머리를 들어라 소리를 지는 테베인들 앞에서 자신의 발에서 땅 꺼지는 자를 보아라. 그가 누구냐? 34행에 암피아라우스다. 너는 어디로 그렇게 바삐 가느냐? 싸우기를 그만두었느냐?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손에 벌린 민옷을 향해 아래로 떨어진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 암피아라우스는 각주 16번 보세요. 이게 유명한 그 아이시클로스의 비극 있죠. 그 테베를 포위한 7장수의 이야기라는 비극이 있어요. 그 테베를 공격하는 7 왕들 중에 하나가 암피아라우스예요. 이게 인페르노, 이 아르고스의 왕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지만 그의 아내가 배신하여 그를 테베의 왕자 폴리니케스한테 알리고 폴리니케스로부터 딱 점을 쳤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도망치는데 그의 부인이
테베의 왕자인 폴리니키에서 이 시를 알렸어. 그래서 폴리니키우스가 도망치다가 제우스가 번개를 쳐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직업이 점쟁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어깨를 가슴으로 만들었는지, 그가 앞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하다가 길을 갔다는 거야. 도망치다가. 두 번째, 테레아시스. 자신의 고동을 바꾼 테레아시스를 봐. 테레아시스 10절 보세요. 이 테베의 점쟁이입니다. 유명한 점쟁이죠. 주노가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지만 주피터 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예언의 능력을 줬어. 오비디우스 변신에 등장하는데 숲에서 2마리 뱀을 지팡이로 치니 여자가 되었고 7년 후에 2마리 뱀을 다시 보고 지팡이로 치니 남자가 되었다. 이게 트랜스젠더, 그 당시에 있던 트랜스젠더 같은 모티브를 테레아시스로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고동을 받은 테레아시스가 테베의 점장인데 그가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변화되어 그의 사지가 완전히 변형되었다.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은 2 뱀을, 용맹스러운 기탕을 다시 지니기 전에 내리쳐야만 했다. 테레아시스의 배 등을 기의 기자가 아론따다. 그 옆에 있는 자가 아론따야. 아론따는 누구냐? 에투루리아, 로마 제국에 있는 에투루리아의 점쟁인데 그는 카이사르와 포세우스가 전쟁을 하고 카이사르가 이길 거라고 점을 친 존재가 아론따야. 아론따는 이 계곡에서 피어난 카라레스가 농기구로 경작을 하고 루니 언덕에서 그 아래서 살아 자신의 집을 삼았다.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동굴로 그는 탁 트인 광경을,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응시하였다. 너는 볼 수 없지만 엉클어진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가린 그녀는 자신의 모든 머리를 동그란 쪽에 놓았는데 그가 뭐냐? 그는 만또다. 많은 땅에서 샅샅이 조사하여 그가 태어난 것에 경작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잠시 듣게 했다. 그래갖고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만또 얘기하니까 이게 만투아라는 도시거든요. 자신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점쟁이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58행부터 99행까지는 만투아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장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만투라는 마술사를 지적하면서 그의 도시인 만투아를 역사적인 신화적 기원에 대해서 말한다. 만초에 의해서 형성된 늪지대와 점쟁이로 만투가 방황하였고 마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그의 도시 시민들 만투의 무덤이 만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그 아래 쭉 합니다.